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월요일, 수요일 체제로 바뀌었어요. 네. 촬영 체제가. 그리고 영상은 화수목금으로 나가는 공지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실 덕분에 분들은 제가 아시는데, 하루 휴가를 네. 낼 수 있었어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촬영하면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나래 PD도 매일 촬영하면은 사실상 휴가를 못 쓰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 휴가를 네. 걱정해 주시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오래 다니다 보면 실제로 그게 그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네, 이정희 PD 매일매일을 꼭 출근해야 된다. 아무리 아파도 무슨 일이 음. 있어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예.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꾸 이정일 PD를 소환해서 죄송한데 이정일 PD도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모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틀 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이틀 만에 저 하니까 어색해요. 어색한 부분이 네. 있죠. 맨날 하던 거를 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농땡이를 피우다가 다시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뉴스도요, 제가 어제 좀 못 봤거든요, 하루를.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소식들이 막 나와가지고, 밤에 예. 하루 안 봤다고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 뭐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또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근데 그 기사화했죠? 기사는 민원연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다른 시민단체 내용이 전부를 굉장히 많은데 맥락 없이 민원연을 네,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어서 소제목으로 뽑아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중앙일보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언급된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설명을 몇 차례 드려서 네. 이게 또 이런 의도네. 대충 또 이렇게 휘갈겨가지고 또 같은 속임수 트릭을 쓰네. 이런 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미디어오늘 기사 하나 네. 이제 설명드리면서 사실 최근에 시작할게요. 가장 핫 이슈는 이거죠. 네. 오늘 말씀드릴 이겁니다. 예. 네. 김도영 기자 기사고요. 왕의 귀환, 반도체 비전, 뉴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의 현란한 수사라고 했습니다.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지난 9일 9일 새벽에.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난리였죠. 영장이 어떻게 네.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았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네. 다시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곧바로 그냥 언론 보도가 아주 쏟아져 나오면서 네. 검찰의 역습, 네. 막, 그러니까요. 무리한 영장 청구 막 난리가 났었죠. 예. 네. 자, 그런데 9일 온라인 뉴스 시장과 석간신문 모두 뜨거운 이슈로 이 내용을 다뤘었다라면서 네. 이제 9일 이게 6시 22분에 저녁 오후에 올린 기사인데요. 일단 문화일보가 석간이니까 9일자 일면 머릿 기사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시세 조종, 분식회계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현재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타당성 의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라고 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문화일보에서 칼럼도 실었네요.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암담한 나라. 죄인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혐의가 드러났어요. 네. 분식회계 이런 건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났고. 최준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쓴 글인데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압수수색은 30여 차례, 관계자 조사는 수백 차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했고 삼성바이오는 국제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건만 검찰은 경영권 상속이라는 큰 프레임을 짜고 그룹 부회장을 엮어 넣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으나 기소 여부는 미정이다.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한국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추진하던 여러 사업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면서 삼성을 정말 엄청나게 띄워주는,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그런 대변한 칼럼이었습니다.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장학회인가 봅니다. 뭔가요? 삼성 걱정이 아니라 이재용 걱정을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언론이. 아이고 참. 뭐. 온라인 보도들은 더 심한데요. 우리들 뉴스는 이재용 영장 기각 아산시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원 투자 순환 중이라는 보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소식을 전했고 헤럴드 경제는 삼성전자,
왕의 귀한 예고라는 기사에서 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왕의 귀환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걱정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점증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부회장 영장 기각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재용의 영장 기각은 사실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세금 안 내려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수조원대에 지금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지금 분식회계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두고 그런 거를 영장 기각이 됐다 하면서 갑자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원 투자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기업의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영장도 기각이 됐겠다. 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삼성 홍보로 덮어버리는 사실 그렇죠. 효과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불안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네, 거죠. 단도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네. 미장을 치는 거예요. 이런 네.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뉴스 24에서는 기업인 망신주기 되풀이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라는 기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 3원 측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데다가 검찰이 기소권 독점 등 권력 과잉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 스스로 마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검찰을 소집하고 비판했습니다. 있대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또 간만 아니 아닙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더니. 중앙일보 삼성의 반도체 비전을 강조했는데요. 위기 탈출한 삼성 반도체 비전 2030 해외 M&A 과제라는 보도에서 삼성은 최근 2년간 미래 4대 성장 사업 반도체 비전 2030, 퀀텀닷 디스플레이 등의 3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이처럼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불구속으로 삼성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더욱 과감한 미래 투자를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니네들이 지금 이 구속영장 기각된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니네들이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참 이거를 바라보는 게 지금 위기 탈출이라고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을. 그런데 지금 하나의 거대한 범죄를 갖다가 기업이 겪을 수도 있는 위기 정도로 일부러 축소하는 거죠. 네. 위기를 탈출했어 삼성이. 그게 아니라 범죄가 소명되느냐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총수의 결단이 있어야 삼성의 이런 초격차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럼 이상한 기업 아니에요? 한 기업이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총수 한 명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 이러면서 까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또 제왕적 총수는 괜찮은가 봐. 여러 가지로 이 관점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자, 이 김도윤 기사 중에 제일 재미있는 거는요. 시사 포커스에서요. 노병환 박사, 이재용 6월 8일 구속 운세 아냐. 예측 적중이라는 기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6월 8일 후감될 운세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노병환 박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서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히 예측해서 적중한 셈이다. 라고 이렇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노병환 박사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용하신가 보네. 아니 저희 대표님께서 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이 네. 지금 천기누사를 여기서 지금 하면 됩니까? 그래서 취미로 좀 좋아하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수다 떨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하신다고요. 이거 기사라고. 네? 이거를 지금 기사라고 써놓습니까 지금? 좋으세요? 그 운세가 맞아 들어가서? 참나.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너무들 하시네. 자, 그리고 민주노총은 성명을 냈습니다. 9월 성명에서 이번 영장 기각의 1등 공신은 언론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이 삼성 재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언제까지 언론과 재벌이 공생공존할 건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재판부와 일부 언론의 이재용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미디어오늘이 이렇게 잘 비평을 해주신 기사에 과연 얼마만큼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은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기각 사유에 뭐라고 썼냐면요. 검찰이 지금 구속을 하려고 하는 그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을 했다 이미 법원이 이재용을 구속을 안 해도 이미 돼 있고 오랜 기간 수사를 하면서 법원이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 그래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에서 그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일이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각이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이 법원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이미 너네가 수사하려고 그 구속시키겠다는 그 혐의가 이미 입증이 됐어. 증거도 충분해. 이제 법원 가서 재판에서 따져. 구속 굳이 안 해도 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무죄인 것처럼 지금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죠. 너무 마치 구속영장 기각이 무슨 막 지금 위기 탈출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얼마만큼 보도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는 우리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 이야기하려고 네, 하는데 종편팀. 주제 보고서를 냈군요. 종편에서. 네. 자, 제목은 윤미향 땀 흘렸다에 주목한 언론 본질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지금 보도가 너무 과열돼 있잖아요. 예. 특히 윤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바로 의원실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거의 도찰에 가깝게 그 많은 사진도 막 차라리 또렷하게 찍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찍어가지고 뭐 웃었다, 또 뭐 일한다, 또는 최근엔 또 울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내용들의 보도들이 나오고 뭐 있어요. 5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뭐 땀을 비우듯이 흘렸다. 네네. 예, 저거 이제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저것이 거짓말의 증거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네. 참. 그래서 그런 보도가 이미 6월 2일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 첫 출근한 윤미향 의원을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사실 그러한 취재 태도 자체가 과열된 것이고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가십성이면서 동시에 윤미향 의원에게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노출시키는 특히 웃는 윤미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용수 선생님은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윤미향을 웃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 마포쉼터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언론이 찍은 것은 뭐였습니까? 우는 윤미향이었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했는데 그럼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연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 이거를 또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네. 해서 봤더니 그럴 리가 없다. 일단은 열심히 그 6월 방송했다. 2일에 종합일간지들이 전부 다 그 윤 의원이 웃는 모습, 흐릿한 그 모습들 네. 이런 사진들을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6월 2일 그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이 의원실에 있는 모습을 보도하지 않았던 일간지는 한겨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매체들이 거의 다 이 사진을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편에서도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종편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봉우 팀장이 쭉 얘기해 주시죠. 네. 예, 뭐 체크를 해봤더니 종편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5월 29일은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 6월 1일부터 첫 출근, 그리고 6월 3일까지 어떻게 종편이 방송을 했나 본 것입니다. 이 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한 6일 정도 되네요.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 중 땀 흘리는 모습, 출근길의 모습, 업무 중에 찍힌 사진, 여기에는 웃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일하는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TV조선 채널이 MBN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다뤘다. 특히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내내 이런 모습을 이런 일거수일투족, 네. 가십성을 매일같이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3개 다 다뤘다. 채널이 뉴스탑10 같은 경우에도 5월 29일과 6월 1일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윤미향 의원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방송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뭐 최소 2개씩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황당한 사례만 말씀드리자면은 6월 1일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은 말 그대로 TV조선의 보도본부 기자들이 네. 패널로 나와서 하는 사실상의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땀 흘리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조명을 했고요. TV조선이 자막에도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질의응답 이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쿼트를 따서 큰 따옴표를 따서 자막으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TV조선 이상준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이 나비문양의 배지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 이 2개를 달고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발언 중반부터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루라 기자도 관계자가 건넨 물을 마시고 땀을 좀 닦아낸 뒤에 15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기도 했는데 곁에 서 있던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서 질문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다. 질의응답 중단을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강조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 엄성섭 씨는 윤미향 의원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보좌진이 닦아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윤미향 의원의 땀을 언론이 포착까지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도대체 뭘 포착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웃기다는 거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6월 1일 방송 계속 다 말씀드리자면은 이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조명을 했고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1일 방송도 김미선 기자, TV조선 김미선 기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이 접근을 하거나 문 앞에 나오면 문을 닫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 문 닫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뭘 포착을 했다는 거야, 문을 닫는 걸. 그렇게 포착할 게 없어요, 언론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집기는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의원분들이면 대부분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데 노트북을 놓은 것을 보면 PC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그걸 왜 얘기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고 포착이란 단어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거를 굳이 포착이란 워딩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노트북을 쓰든 말든 언제부터 그렇게 의원들이 무슨 PC 쓰냐 왜 PC 브랜드까지 얘기하지 아주? 이게 도대체 이게 기자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찍힌 사진은 집무실 문이 열렸을 때 블라인드 사이로 그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문화일보는 윤미향 당선인이 환하게 웃고 있다고 묘사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너무 웃기네요. 가슴에는 나비 배지를 달았고요. 전화기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들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라고도 말했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포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쓰고 있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인 모양입니다. 그들한테는. 예.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채널A 뉴스탑10 6월 1일 방송에서는 패널로 나온 장례찬 시사평론가가 보좌진들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서 의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포착? 나오면은 한 번이라도 더 찍히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괜히 또 뭔가 안에서 있는 모습도 계속 이렇게 포착하고 계신데 그러니 사실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랬더니 또 이제는 보좌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포착됐다라고 또 보도하는 거죠. 우리 기자님들 힘드실 텐데 할 일 없으면 쉬세요 차라리. 이게 뭐 하십니까 이게? 예? 저는 이 사례가 가장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6월 2일 방송인데 네. 이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웃기는 취재들 웃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 점심에 샌드위치 먹은 거, 문 닫은 거, 노트북 쓰는 거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걸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김진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경쾌하게 의원 회관실 사무실 안에서 보좌진들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 저희 채널A가 영상으로 취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답니다, 여러분. 예. 이례적으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을 꼭 닫고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틈으로 윤미향 의원의 첫 출근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던 모습이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진땀을 뻘뻘 흘렸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첫 출근하는 장면, 근무 장면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발빠르게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진짜. 근데 사실 이 말이 제일 웃기다. 봉우 씨가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 밝은 모습 자체가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보좌진 구성 등등에 오늘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기자, 윤미향 의원의 첫 출근 장면이에요. 근무 장면.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발빠르게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밝은 모습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왜 웃냐?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심지어 화면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을 저 멀리서 찍은 굉장히 화질 안 좋은 걸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보여주는데 말이랑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네요. 네. 기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문을 닫았겠죠. 안 그렇겠어. 채널A도 검찰이 압수수색 갔을 때 문 닫고 안 열어줬잖아요. 아유. 참 갑갑합니다. 이게 지금 취재 성공했다고 자랑할 일이에요?
뭐 그리고 발빠르게 뭘 취재해요? 거기 다 있었는데 기자들 다른 데 기자들도 참 진짜 에휴 깜깜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보도 태도는 그렇게 채널A TV조선이 궁금해하는 윤미향 의원의 여러 의혹을 밝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예. 진짜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너무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거나 문제로 만들면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본인들은 채널A나 TV조선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이에요? 그 남의 사무실 앞에 가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게 무슨 자격입니까? 언론의 권력 감시나 의혹을 파헤치라는 권한이 그렇게 사무실에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진 치고 있는 게 그게 권한입니까? 네. 물론 국회의원 감시 대상이죠.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이 우리가 말하는 그 탐사 K, 그 KBS의 탐사 K처럼 국회의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정말 국민이 낸 정말 아주 네. 귀한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자료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입법 활동을 하라고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일하는지 감시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건 그냥 아니죠.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스토킹에 가깝잖아요. 아니 이런 방송이 무슨 권력 감시야 이런 방송이.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싸움이 이런 진흙탕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멈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보도를 통해서 휘둘리고, 제가 어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는 사실 정치적인 거에 1도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평범보다도 더 심한, 그냥 완전히 정치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캥기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언론이 노리는 바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보도를 하는 언론이. 윤미향 의원은 아파트를 많이 샀다는데, 집을 많이 샀다는데, 그게 그 단체에서 빼돌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근데 언론 보도가 이렇게 의혹 보도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목적이에요. 그게. 네.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사실. 저희가 진짜 이런 언론의 어떤 정말 근거 없는 무대뽀 어떤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둔감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둔감하라는 거는 퍼나르거나 너무 그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들이 지금 도를 넘어서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기레기 지세 최종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막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모니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정의기억연대나 민원연도 우리와 관련된 나쁜 어떤 지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의껏 반응을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 해명 이전에 국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니네가 왜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기자한테 따지고 되묻는 이런 운동이 우리가 오히려 벌여야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자꾸 수세적으로 사실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언론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리고 또 반대로는 국민들은 지금 누구 말이 맞아 이런 진실찾기라는 쇼에 자꾸 휘말리지 마시고, 왜 이것을 네가 물어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 읽고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저희 스페셜회 댓글을 오늘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날은 나름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댓글도 좀 즐겁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 네. Q&A 방송 6월 7일 월요일 날 이게 좀 나갔는데요. 슬픈 게 월요일 날 나갔는데 사실 월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네. 이미 슬픈 영상을 찍었는데 마음이 정말 큰맘 먹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날 저녁엔 이렇게 밝은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금요일 날. 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미리 날, 찍어놓은 미리 겁니다. 찍어놓었던 것이죠. 예. 박신영님. 반갑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네요. 진정함은 늦게 발전하죠. 진정성은 꾸준함에서 이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끝까지 민원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안다미로님은 화면 뒤에서, 보고서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활동가님들 감사합니다. 김원경 대표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모 유지해주세요. 언론개혁을 전달 저는 우리 이런 말들 듣는 거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동우리 팀장님, 비평 능력자, 배고픈 민원년의 음악 요정, 오디오 치킨 사랑해주세요. 나래 PD님 화면이 뭔가 러블리해요. 10만 갈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구독자 1만 돌파 기념 특집 Q&A 방송에 달아주신 댓글들이라 사실 그날 이게 밤늦게 올라갔거든요. 9시 정도, 9시 넘어서 올라갔나 그런데. 그런데도 1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또 실시간 채팅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지연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송자님께서 왜 이리 겸손하신가요? 10,000명 가지고 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송자 내가 아는 이름인데. 벤러브 유어셀프님께서 이봉우 팀장님의 자기소개서 공개해주세요. 없어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다 삭제하거든요. 채용 이후에.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이게 있으면 이봉우 팀장을 놀리고 싶은데 증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댓글을 아마 달아드렸을 거예요. 네, 댓글 민원년은 달렸어요. 그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은 당연히 옛날에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봉우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어제 내가 무슨 방송을 했는지 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집에 가면 있을 거야. 자기소개서 없어요, 민원년에 없어. 낼 때. 너무 웃기다. 소우주님 구독 1만 축하드려요 하셨고 고요. 박신영님. 언론개혁 꼭 필요합니다. 법과 언론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없는 사람들을 경시와 경멸하는 세상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없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야옹님께서 6개월 사용한 안마의자 판다고? 예. 왜? 문의는 실시간 채팅에서 오늘 혹시 실시간 채팅 들어오는 분들 네. 예 이거 아주 특가로 파신답니다. 아주 싸게. 예. 함께 가는 세상님. 드디어 돌파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몇 배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실 거예요. 당연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종민님. 다스베이다에서 홍보하세요. 효과 만점. 유튜브니까 부담 없이 홍보. 라고 하셨습니다. 차은진님께서 이 스페셜 방송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밴드를 3개를 말씀드렸는데 3팀 다 안다고. 제가 이런 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헬로윈과 블랙 사바스를 좋아하신다고. 역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밴드죠. 아 그래요? 예. 아 팀장님도 아시나요? 저는 다 알죠. 저 좋아하는 밴드죠. 다 옛날 오. 밴드고 헬로윈은 멜로딕 스피드 메탈이라는 장르의 개척자입니다. 한번 민원년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은 나눠야겠는데요? 한 4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김세진님. 똑같이 음악 얘기하셨어요. AC, BC를 모르시는 분은 아이언맨의 삽입된 음악이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의 테마송급이죠. 스파이더맨 프롬홈에서 피터가 레드 제플린이라고 착각한 음악이 가장 잘 알려진 음악 아닐까 싶네요. 아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다시 봐야겠어요. 이제 원래 OST는 이렇게 기분만 남잖아요. 느낌만 남으니까 잘 모르는데. 노란색 메모지님이 이재용이 몰랐다. 그럼 직원들이 반대로 횡령을 한다 해도 이재용은 모르겠구만. 이재용 참 무능한 언어 아닌가? 라고 지적하셨고요. R523님도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 통일나눔 펀드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봐 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궁금한데 저희도. 네. 예. 스타트 21C님께서 뭔 시츄에이션? 삼성 얘기를 이렇게 비트네요. 여태껏 재벌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왔으면서 지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사들을 거침없이 써댑니다. 보도의 일관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간도 쓸 데도 없습니다. 한동안 검찰을 빨아대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재벌을 옹호하고 검찰은 비난합니다. 이런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국민일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은 권력 재벌 압도한 검찰 권력의 독선이라는 박정태 칼럼인데요. 검찰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네요. 평소에 좀 다른 사안에 있어서 검찰을 이렇게 비판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걸리니까 꼭 이렇게 검찰을 비판을 강하게 하시는지 참 네. 대단들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아름답고요. 조금만 옆으로 묶어주세요. 얼추같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런 자켓하고 안 어울리는 옷인가지? 아, 지금 옷이 약간 내부는 포카리 스웨트고 그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윤미향 의원 같은 잠시만요. 아니요. 밖에 소리. 통화하시면서 나가서 사무처장님이신데 죄송한데 딴 데 가서 해달라고 말 좀. 지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그러네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씩 들리죠? 네. 촬영 좀 일찍 하려고.